여보세요? 어머니. 그날 새벽 4시에 울린 전화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들.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떨려옵니다. 교통사고가. 상대방이 중상을 입어서. 어머니, 저희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5세, 40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평범한 엄마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길었던 시간이었어요. 25살에 작은 미용실 하나로 시작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들과 딸 둘 다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켰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작은 딸도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둘 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40년간 모은 돈으로 작지만 따뜻한 집 하나 마련하고 미용실도 젊은 사람에게 넘겨주며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시작해보려고 했어요. 통장에 모인 3억 원, 그리고 2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 그게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4시 23분. 아직도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잠들어 있던 저를 깨운 전화벨 소리. 밤에 오는 전화는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 큰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이 새벽에. 어머니. 제가 사고를 냈어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로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늦게 와서 조금만 운전해서 가려고 했다고 해요.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서 앞차를 들이받았고 앞차에 타고 있던 20대 청년이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상대방 가족이 합의를 요구하는데 금액이.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인데? 2억. 2억 5천만 원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의 연봉으로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울음소리. 40년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어머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는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면 될까요? 최소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 선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간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3억 원이 조금 넘는 돈. 그 중에서 2억 원을 합의금으로 내고 집까지 팔아야 한다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더 큰 문제는 아들이 회사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대기업 직장을 잃고 음주운전 전과자가 된 아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임신 6개월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40년간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때로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들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마음속에 남는 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뿐이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제 집.
40년간 꿈꿔온 그 작은 둥지를 포기하는 마음이 어떤지 아시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이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행히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2억 1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고 거기에 제 통장에 있던 돈까지 합쳐서 가까스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가족과 만나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상대방 어머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빨리 회복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날 밤 텅 비어버린 통장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을 넘겨주는 날까지 2주일.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살 곳을 찾아야 하는데 아들은 회사에서 해고되어 수입이 끊긴 상태였고 며느리는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은 돈으로는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작은 딸 은혜가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좁지만 함께 살 수 있어요. 딸의 따뜻한 제안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딸네 집은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빠듯한 작은 원룸이었거든요. 게다가 아들 가족까지 함께 들어간다면. 괜찮아, 은혜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막막했어요. 딸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65세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40년간 미용일 외에는 다른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취업도 쉽지 않을 텐데.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더 잘 살았다면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엄마 고생만 시켰네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40년간 키운 딸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울지 마, 은혜야. 엄마는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딸을 안심시키려는 말일 뿐, 실제로는 정말 막막하기만 했어요. 이사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갈 곳을 정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직원분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저희 가족이 갑작스런 사고로 집을 잃게 되었는데 임시로라도 살 곳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 직원분은 김미영 주임이라는 분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힘드셨겠어요. 일단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주택 특별 공급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게 보였어요. 김 주임님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도 직접 연락을 해 주셨어요. 심지어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어머님 40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하시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셨으니까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일주일 후 김 주임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고 임대주택 특별 공급도 승인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어요. 전세 임대주택인데요. 보증금은 700만 원이고 월세는 30만 원입니다. 게다가 36평형 아파트라서 가족들이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흘린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정말요? 정말 집을 구한 거예요? 아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미안해했을지,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준호야. 우리 모두 힘내자. 2024년 5월 1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36평형 아파트는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쓸 방, 태어날 아기를 위한 공간, 그리고 제가 쓸 작은 방까지. 비록 가구는 별로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소중한 집이었어요. 이사 첫날 밤, 새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4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함께 앉아 밥을 먹으니 오히려 더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 일단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지. 6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집에 정착한 지 일주일 후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40년간 미용 일을 했으니까 다시 미용실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저희는 젊은 직원을 찾고 있어서요. 경력은 좋으신데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하루에 서너 곳씩 미용실을 돌아다녔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40년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작은 미용실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사장님은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저와 비슷한 연배라서 그런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언니 경력도 좋으시고 손님 응대도 잘하실 것 같아요. 급여는 많이 드릴 수 없지만 일단 시작해보시죠. 월급은 120만 원. 예전 미용실 수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그때만큼 고마운 적이 또 있었을까요? 새로운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65세의 미용사로 일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40년간 쌓인 실력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와, 선생님 손이 정말 좋으시네요. 머리가 이렇게 예뻐진 건 오랜만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새삼보람을 느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연배의 손님들은 저를 더욱 반가워해 주셨어요. 선생님, 저희 또래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저도 용기를 얻어갑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집에서는 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음주운전 전과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작은 회사에서나마 면접 기회를 얻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임신 9개월이 되어가며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곧 태어날 손자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 손자가 태어났어요.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 작고 빨간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 민준이에요. 며느리가 아기를 안겨주며 말했어요. 민준이. 참 예쁜 이름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모든 게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되다니.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 혼자 벌어서는 가족 5명이 넉넉하게 살기 어렵죠. 하지만 절망했던 때와는 다른 기분이에요. 희망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작은 IT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급여는 예전 회사의 절반 정도였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조심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들의 진심 어린 약속.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경험이 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아기가 돌이 지나면 재취업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저는 계속해서 미용실 일을 하기로 했어요. 세 사람이 일하면 충분히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새 동네에 살다 보니 좋은 이웃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옆집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가끔 반찬을 나누어 드시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젊은 할머니가 부러워요. 손자도 봐주고 일도 하고. 저는 혼자라서 쓸쓸하기만 해요. 그래서 가끔 옆집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서 함께 식사를 하곤 해요. 혼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외로우실지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아래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맞벌이라서 아이 돌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용실 일을 마치고 오면 가끔 아이를 봐드리기도 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겨울이 왔어요. 새 집에서 보내는 첫 번째 겨울이에요. 손자 민준이는 이제 4개월이 되어서 방글방글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민준이를 찾아가요. 민준아, 할머니 왔다. 그러면 아기가 까르르 웃으며 손을 뻗어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요즘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작은 미용실을 하나 차려보고 싶다는 꿈이요. 지금 일하는 미용실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돈도 조금씩 모아서 몇 년 후에는 제 가게를 가져보고 싶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으니까 또 다른 도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벌써 새 집에서 산 지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새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며느리는 민준이가 돌이 지나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저도 여전히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민준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아장아장 걸어와서 제 다리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안정되어 가는 것 같던 그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2024년 12월 갑작스럽게 온몸에 이상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몸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 아침에는 일어날 수조차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거든요.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검사 결과를 더 정밀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죠. 그 순간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일주일간의 입원과 각종 검사 끝에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무리한 일로 인해 악화된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대략 알고 있었어요. 계속 미용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심해서 정밀한 작업은 힘들어질 거예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65세에 새로 시작한 일조차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럼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한 달, 길어야 2달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흘린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인 걸까?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하지?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급여만으로는 5식구가 살아가기에 부족하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다른 일을 찾아볼게. 하지만 65세에 그것도 관절염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미용실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사장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배웅해 주셨어요. 8개월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아쉬워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정말 무엇을 해야 할까?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찾아왔어요. 집 근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난 박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온라인으로 뭐든지 팔 수 있다고 하던데. 젊은 할머니는 그런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온라인 판매. 생각해본 적이 없던 분야였어요. 저는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요. 아이고, 배우면 되죠. 요즘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며느리와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저도 온라인 쇼핑몰 관리 업무를 했었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며느리의 제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뭘 팔죠? 어머니가 40년간 미용 일을 하셨으니까. 헤어 액세서리나 미용용품은 어떨까요? 결정했어요. 온라인으로 미용용품을 판매해보기로. 먼저 컴퓨터부터 배워야 했어요. 65세에 처음 만지는 컴퓨터.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저도 처음엔 다 어려웠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한글 타이핑부터 인터넷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특히 유튜브를 보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신세계가 열렸어요. 온라인 쇼핑몰 만드는 법, 상품 사진 찍는 법, 마케팅하는 법.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더라고요. 우와,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40년간 미용실에만 있다가 이런 세상을 보니 신기하기만 했어요. 관절. 한 달 후, 드디어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어요. 상호는 할머니의 미용실이라고 지었어요. 40년간 쌓인 미용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좋은 제품들만 엄선해서 올렸어요. 헤어핀, 머리끈, 컬러링 제품, 샴푸 등. 제가 직접 써보고 좋았던 것들만 골라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첫 주문이 들어온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주문 하나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헤어핀 세트 하나 2만 원짜리였지만 그때만큼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요? 누가 샀대요? 20대 여성분인데 후기도 써달라고 하시네요. 직접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면서 정성스럽게 손편지도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40년간 미용사로 일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선택한 제품입니다. 예쁘게 사용해주세요. 마이너스 할머니 올림한 달 후 첫 번째 고객에게서 후기가 올라왔어요. 제품도 좋고 할머니가 써주신 손편지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꼭 다시 주문할게요. 그 후기를 시작으로 주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고객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시는 쇼핑몰이에요. 40년 경력. 미용사 할머니의 추천 제품.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월 매출이 300만 원을 넘어섰어요. 미용실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었어요. 어머니, 대박이에요. 이대로 가면 곧 1천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며느리도 신이 나서 매일 주문 현황을 확인해줬어요. 매출이 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채널명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65세에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월 매출 300만 원의 비밀이었어요. 제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놨어요. 40년간의 미용사 생활, 아들의 사고로 인한 절망, 그리고 새로운 도전까지. 여러분, 제가 65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첫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만 회를 넘겼어요.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용기 얻어갑니다. 40년 경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제품 주문할게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이 생겨요.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끌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KBS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KBS 인간극장 담당 PD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은데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이야기가 TV에 나온다고요? 촬영팀이 집으로 왔을 때는 온 가족이 떨렸어요. 하지만 PD님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난리가 났어요. 쇼핑몰 주문은 폭증했고 유튜브 구독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늘었어요. 방송 후 6개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온라인 쇼핑몰 월 매출은 2천만 원을 넘어섰고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 50만 명을 달성했어요. 광고 수익까지 합치면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겼어요. 4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니었어요. 전국에서 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분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제 인생의 멘토예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성공 후 1년 저에게는 더 큰 꿈이 생겼어요. 중장년층을 위한 온라인 교육센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며느리에게 이 아이디어를 말했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출발 아카데미를 오픈했어요.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온라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컴퓨터 기초부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법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어요. 수강료는 일반 학원의 절반 가격으로 책정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배울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도 만들었어요.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55세 이영애 씨였어요. 선생님, 저는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었어요. 이제 정말 막막해서 마지막 희망으로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영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6개월 후 영희 씨는 수제 반찬 온라인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영희 씨가 울면서 감사 인사를 할 때 저도 함께 울었어요.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이 성공하면서 가족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어요. 아들은 제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합류했어요. 물류 관리와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죠. 며느리는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을 맡았어요. 젊은 감각으로 유튜브 영상 편집과 SNS 운영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손자 민준이는 이제 3살이 되었는데 할머니가 유명하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할미 TV 나와. 민준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무엇보다 기쁜 건 경제적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2025년 현재 저는 67세가 되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할머니의 미용실은 연 매출 50억 원을 달성했고 직원도 20명이나 됩니다. 새출발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했어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200만 명을 넘어섰고 제 자서전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따로 있어요. 제가 도움을 준 분들이 성공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영애 씨는 이제 자신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수많은 수료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있어요. 67세가 된 지금도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전국에 새출발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중장년층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갑작스런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거나 나이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두렵거나 가족 때문에 희생만 하다가 정작 자신은 잃어버린 분들.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65세에 컴퓨터를 처음 배운 저도 할 수 있었어요. 40년간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은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한 걸음 내디딜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울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그리고 가족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주민센터에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